요즘 금은방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이 은 때문입니다. 글쎄요, 은값이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이 뜨거운 은값 이슈 저희가 아주 알기 쉽게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반짝하고 말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은값 급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더라고요. 오늘 그 배경하고 원인,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은값이 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부터 좀 볼까요? 최근 국제 은값이 트로이 온스당 36달러를 넘어섰어요. 이 트로이 온스라는 게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무게젤 때 쓰는 국제 단위잖아요. 네, 맞아요. 약 31.1g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초랑 비교하면 20% 넘게 뛴 셈이니까 정말 가파른 상승세죠. 그렇죠. 뭐 금은방 발칵 뒤집혔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렇게 은값이 들썩이는 첫 번째 이유로 금값 따라잡기 현상을 들 수 있어요. 금값 따라잡기요? 네. 금은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나 필요한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금에 비해서 은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아하, 네네. 근데 지난 4월에요. 이 금은비가 100배를 훌쩍 넘어서 105배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진짜 이례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100배 넘었던 게 1991년 걸프전 때랑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뿐이었어요. 와, 105배면 엄청났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한 10년간 평균 보면 70배에서 90배 사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비율이 90배 안팎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은값이 더 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서 둘 사이의 격차를 막 좁히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금 형님이 먼저 막 뛰어가니까 은 동생이 뒤늦게 형 같이 가 하면서 헐레벌떡 쫓아가는 그런 느낌? 네, 딱 그 비유가 맞겠네요. 뭐 그런 모양새랄까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아직도 이 금은비가 역사적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 은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 뒤늦게 은 동생이 아주 맹추격 중이었군요. 재밌네요. 근데 은이 단순히 금만 졸졸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반짝이는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이유예요. 전 세계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이게 좀 놀라운데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네, 절반 이상이나요? 저는 그냥 뭐 반지나 목걸이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쓰이죠. 하지만 산업 수요가 훨씬 큽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통신 장비, 반도체처럼 우리가 흔히 미래 산업이라고 부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네네, 첨단 산업들. 거기에 은이 아주 필수적인 소재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은이 전기와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 그러니까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럼 이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랑 맞물려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것도 은값을 밀어올리는 힘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야, 보석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첨단 산업계의 숨은 슈퍼 부품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시경제 상황하고 공급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 달러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연초에 109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 정도니까요.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외 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아, 달러가 싸지니까 다른 자산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러다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귀금속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산업용 수요는 아주 탄탄하게 늘어나는데 은 공급은 그 속도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네요.
정말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이라도 운 투자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투자 방법도 찾아보니까 뭐 실물 은, 그러니까 골드바처럼 실버바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은행에서 운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주식처럼 ETF나 ETN 같은 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은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건 수익률이 막 36%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망은 좀 엇갈려요. 일부에서는 뭐 올해 온스당 40달러, 심지어 내년에는 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군요. 그럼요. 여기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레버리지 상품처럼 고수익을 내세우는 상품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욕심 부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죠. 둘째,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거나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정말 안 될 일이고요. 셋째,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는 분산 투자, 그리고 한 번에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이게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TF 같은 상품이 분산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분산, 분할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남들 따라하는 묻지마 투자 대신에 스스로 좀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분산 분할 투자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원칙 세우기. 네. 정리하자면 최근 은값 상승은 금값과의 격차 축소, 또 강력한 산업 수요 증가, 그리고 달러 약세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시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딱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크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은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과연 은은 앞으로 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